자, 오늘은 장면 24 장면을 공부하겠습니다. 우리 절정 부분 마지막 장면과 그 다음에 하강 부분 25 장면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홍 기자를 찾아갔다가 냉대를 당하는 김창호의 모습이 그려지죠. 그것이 171쪽 5번째 줄부터 173쪽 9번째 줄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죠. 기자실. 자, 기자실이라는 거는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제 김창호가 미스터 양도 찾아갔다가 광부들도 찾아갔다가 다 외면당하고 찾은 곳이 기자실이죠. 그럼 기자실에서 바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시 한번 재기를 할 목적으로 찾아간 곳이 바로 기자실이 되겠죠. 홍 기자는 논문을 읽고 있었고 가필도 한다. 가필이라는 건 여기 보면 글이나 그림 따위에 붓을 대서 보태거나 지워서 고치는 거. 그러니까 누군가가 원고를 썼거나 아니면 본인이 쓴 글을 갖다가 보태면서 또는 지워서 고치는 작업을 하고 있었죠. 홍 기자의 이야기를 쫙 보면은 현대 사회는 다원적인 계층의 구조를 이루고 있다. 광대한 지역의 산재한 생활 영역으로 인해 복잡한 다양한 사회 계층을 이루고 있어서 이 계층 간에는 많은 모순과 대립이 있을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어떤 계층은 소외되는 부분이 있게 된다. 요즘 문제가 되는 것이 소외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이 우리가 더불어가는 사회에서 같이 해줘야 할 역할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 살펴볼까요? 여기 보면은 어떤 내용이 있냐면 거대한 집단으로서의 현대사회에 있어서 인간사회의 개인적인 회화나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 실질적으로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나오고요.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나옵니다. 매스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은 뭘까요? 많은 사람에게 대량으로 정보와 사상을 전달하죠. 그럼 이 반대 개념이 되겠죠.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은요. 요거는 결과적으로 뭐냐? 이건 많은 사람이라면 이거는 개인이죠. 개인적이고 직접적으로 의사소통을 하는 것이 바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결국은 지금 사회는 이것보다 이런 것이 불가능해지고 매스 커뮤니케이션이 활발하게 움직인다죠. 여러분들도 보면 부모님하고 대화하는 것보다 문자나 카톡으로 의사 전달할 때가 있죠. 이런 것이 바로 퍼스널 커뮤니케이션이 깨지고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 매스미디어는 여기죠. 모든 사회적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중사회의 필요 불가결한 조건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이 홍 기자의 말은요. 대중매체의 역할과 바로 가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자,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대중매체의 역할과 가치. 그 다음에 이러는 동안 김창호 등장해서 홍 기자가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린다. 자, 기자에게 자기를 봐주기를 기다린다. 김창호는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렇죠. 소극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점점 사람으로부터 외면을 당하니까 주눅이 들어서 소극적인 자세를 보이는 바로 김창호의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자,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선생님. 자, 이 말에 만약에 여기다가 지문, 행동을 지시하는 지시문을 넣는다면 어떤 지시문이 적당할까요? 그렇죠. 주눅이 든 모습으로 이제 의기소침했죠. 자신감도 없어지고요. 소극적으로 변하니까 주눅이 든 상태로 이제 이렇게 불러야 되겠죠. 선생님. 그랬더니 당신 누군데? 홍 기자님이시죠? 그런데요. 저 김창호입니다. 김창호?
김창호란 이름은 한두 개요. 자, 이 말 전체에서는 무엇을 알 수가 있을까요? 홍 기자는 김창호를 기억을 하지 않고 있죠. 기억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홍 기자에게 있어서 김창호는 어떤 존재입니까? 필요한 존재, 필요하지 않은 존재. 그렇죠. 필요하지 않은 존재가 돼버렸습니다. 결국은 인간으로서 홍 기자는 김창호를 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사람이냐, 필요하지 않은 사람이냐로 사람을 대했죠. 결국은 인간으로서는 기억을 안 하고 있다가 특별한 사건에만 주목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홍 기자와 김창호는 인간 대 인간의 면모를 나타낸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이 나에게 어떤 사건으로 기자로서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주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몰라보던 홍 기자가 김창호하고 홍 기자하고 이렇게 통성명을 했죠. 내 이름은 김창호다. 그랬더니 알아봐 주시고 반갑다. 역시 절 알아보시는군요. 그럴 줄 알았습니다. 참 고마웠죠. 전 정말 잊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을 하는 이유는 뭘까요? 홍 기자가 자신에게 어떻게 대해줄 거? 친한 척, 그렇죠? 친밀하게 대해줄 것을 염두에 두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있죠. 어떻게 보면 관계 중심의 대화를 지금 김창호는 하고 싶었죠. 그러나 관계 중심의 대화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볼일 있어? 난 지금 바쁜데. 이거는 굉장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죠. 차가운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절 좀 도와주십시오. 가족을 잃었습니다. 차비도 떨어지고. 참, 홍 기자는 그런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절 좀 도와주십시오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더 이상 도와주지 않고, 왜냐? 신문을 보고 있죠. 그리고 사람 찾아가는 광고부에 가서 사람을 찾는데 가시면 됩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홍 기자는 결국은 김창호를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한 사건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는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홍 기자의 어떤 모습이 나와 있습니까? 그렇죠? 기회주의적인 모습, 이기적인 모습, 기회주의적인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 더 이상 김창호가 기자니까 기사거리가 아니죠. 그래서 관심을 가지지 않게 됩니다. 자, 김창호가 이제 멍하니 말을 잃게 되죠. 굉장히 당황하는 모습이 나와 있죠. 그 다음에 자신 없이 이제 홍 기자는 신문을 읽고 천천히 퇴장하는 김창호의 모습에서 더 이상 자신감이 있는 그런 힘이 빠진 모습으로 담겨 있고요. 홍 기자는 매스컴이라는 거에 대해서 위대한 단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매스컴이 없으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것이다. 현대인이다. 매스컴은 20세기적인 종교가 되었고 종교의 어떤 종교보다 예술보다 기묘한 현실적 가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여기서는 뭐가 중요하느냐? 바로 이 매스컴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우리는 여기요. 무한한 가능성으로 인해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부단히 경계하고 자각해야 할 것이다. 자, 홍 기자는 지금 자신의 말 속에서 인간 부재의 매스컴에 이르지 않는가를 경계하고 자각해야 한다. 자각이라는 것 스스로 깨달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홍 기자는 정말 김창호를 인간적으로 대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자기는 분명히 인간 부재의 매스컴을 경계하고 자각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반대되는 내용이죠. 그죠? 홍 기자의 모습과 반대되는 내용을 이야기해서 사실은 그 위대한 단어라는 이 말 속에 무엇을 담고 있냐면
작가가 김창호를 매정하게 내친 그 홍 기자를 통해서 현대 사회에서 권력이 되는 게 뭐냐면 이 매스컴이죠. 권력은 결국 뭐냐? 매스컴이에요. 이런 것을 휘두르는 것을 반어적으로 비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반어적 비판. 자, 우리가 절정 부분을 우리가 다 공부를 했죠. 그 다음에 하강 부분인데요. 이제 초라한 모습으로 가족들과 제한 그런 김창호의 모습이 그려졌고, 김창호는 우연히 거리에서 가족들을 만나게 되는 모습이 그려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하강과 결말을 통해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면서 글을 읽어봐야 되겠습니다. 거지나 다름없이 지치고 초췌한 수염투성이의 김창호, 어떤 기분이 들까요? 이제는 더 사람들에게 가치가 없는 그런 김창호의 비참한 모습이 그려지고 있죠. 비참. 자, 몰락이 됐죠. 그 다음에 박여인은 바로 자기 부인이죠. 해산을 해서 해스케진 박여인. 해산을 했다면 아이를 낳았다는 것인데 우리가 아이를 낳나요? 그렇진 않죠. 바로 사산을 하는 모습이 담겨 있죠. 자, 아들, 딸을 데리고 나오는 그런 박여인의 모습. 자, 아들, 딸을 데리고 나온다. 어떤 모습일까요? 살던 곳에서 나와야 했음을 짐작을 해주는 부분이죠. 그러다가 박여인이 여보 어떻게 여기, 자, 이거는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될까? 여기에 어울리는 지문, 그렇죠. 놀래서, 놀라움을 나타내며, 이런 지문이 들어가면 딱 어울리죠. 자, 그 다음에 말을 못하는 김창호. 김창호가 왜 말을 못할까요? 굉장히 할 말을 잃었죠. 가족들의 모습이, 자신도 초라한데 가족들도 초라하고, 그러니까 굉장히 가장으로서 속상함이 담겨 있겠죠. 미안한 마음에, 그리고 미안한 마음도 있죠. 그래서 할 말이 없죠. 유구무원이 되겠죠. 이분이 있어도 말을 못하는 거. 자, 아무 말 없이 한 발 주저앉아서 양팔에 앉고 얼굴을 부비는 김창호의 모습이 그려지는 부분이 여기 나와 있는데, 자, 오랜만에 자녀들과 만나서 이것이 반갑고, 그렇죠. 미안한 마음이 담겨 있죠. 그런데 배가 헬쓱해졌죠. 자, 사산했어요. 사산이라는 거는 뭐냐면 지금 박여인이 살은 아이를 낳은 게 아니라 죽은 아이를 낳았다는 얘기죠. 4개월 만에 죽은 아이를 분만을 했습니다. 결국은 부인 혼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가족을 김창호가 떠난 사이에 부인 혼자 굉장히 힘든 일을 겪었습니다. 그랬을 때 반응이 어떨까요? 그래서 김창호는 털썩 주저앉게 되죠. 털썩 주저앉는다. 놀라고 당황했죠. 놀라고 당황. 그러면서 이러고 있다가 여기 땅을 긁으며 미친 듯이, 이것도 굉장히 절망, 당황과 절망한 모습이 그려지는 김창호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선가 폭음이 들렸죠. 이 폭음은 바로 김창호가 갱에 갇혔을 때 사건하고 유사한 상황이 벌어지고요. 김창호가 벌떡 일어나요. 이런 거는 벌떡 긴박한 분위기를 조성을 해주죠. 사이렌 소리가 더 크게 울린다. 역시 긴박한 분위기를 나타내주죠. 자, 김창호가 벌떡 일어나는 건 어디로 가기 위해서?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기 위한 그런 모습이 담겨 있죠. 그러면서 내가 저 속에 있어야 돼. 저 속에 묻혀서 있어야 돼. 자, 저 속에 묻혀서 있어야 된다는 거. 이건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이거는 김창호가 이제 사람들의 관심을 받았으면 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래서 다시 어떤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삼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포금이 들린다는 것은 새로운 사건으로 김창호가 제기할 수도 있는, 그렇지만 나중에 다시 버림을 받는 모습으로 그려지게 되는 현장이 되겠죠. 그래서 다시 시작하고 싶다는 어떤 절박감 때문에 막 내가 저 속으로 들어가 있어야 된다. 그 16일 동안 갇혀있던 저 속으로 들어간다는 거, 그만큼 절박함이 담겨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외면한 모든 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는 어떤 절망감이 담겨 있는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가 하강입니다. 하강 부분에서는 김창호와 홍 기자의 관계가 변화된다는 거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가족들과의 재회 모습에서 가족들은 이성을 잃은 남편을 붙잡으면서 말리려는 그런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